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역대급 압도적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만 161석을, 비례 포함 175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과 진보당 새로운 미래까지 모두 합치면 189석입니다. 지난 총선 180석을 줘봐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박살낼 수 있는 것, 당연 이재명 대표의 혁명적 공천 완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박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여성 최초 국회의장이 될 추미애 장관이 있지요. 뉴검공에 출연한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회의장이 탄생하겠는데요. 예. 추미애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도 국회의장 되면 그렇게 애매하게들 하는지 그동안 그 협치를 많이 강조하시던데 지금의 그 민심은 저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던진 표 보면 국민의힘 그 미래가 36.9예요. 그러면 이거가 협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치하라는 얘기구나. 민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민심과 일치하게 가라. 네네. 아주 국회의장 기대됩니다. 국회 운영이 기대됩니다. 그런 법안들 많을 거거든요. 9번 그러니까 구를 왜 거부했냐 봤더니 9번 거부권을 행사해서 욕을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구를 못 쓰게 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기세를 좀 꺾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추미애 이재명 대표, 추미애 국회의장, 조국 대표가 만드는 국회 아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파이팅이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강의 야당 라인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뽑은 국회의장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는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배반했고 투표한 유권자들을 배신해 국회 기능을 죽였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용서받기 어려운 거의 땡땡땡 수준인 자들이다. 국회의장 너무나 중요한 직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 전 과정을 꿰뚫는 육선 의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전 법무장관이 적격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추미애 국회의장이 비켜갈 수 없는 정답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국 대표도 있습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한 발언 중 향후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수가 곧 특검 받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추미애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 조국 당대표 이 환상의 콜라보가 이끌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경정권을 견지할 역대급 최강의 입법부다 이겁니다.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범민주 압승이 맞고요. 맞습니다. 지난 국회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무기를 얻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찜찜함은 200석 좌절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200석. 더 이상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200석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0석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요.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범야권 200석 이상을 다들 기대하셨나 본데 200석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이 과반만 넘게 해달라 라고 말했고 그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200석 이야기는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 꺼냈습니다. 유튜버들이야 선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수익과 직결되니 그랬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왜 그랬을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기간 시작하기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왔을 때도 보수 집결이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200석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동일합니다. 막판 보수 결집을 노렸던 것이고 위기감에 휩싸인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200석 이야기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들 좋아하던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인된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이 압승했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목표는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식적으로 목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조국 대표였는데 심지어 조국 대표도 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개헌으로 임기를 줄이겠다라고 말했다가 당을 만든 이후에는 임기 단축 개헌 입장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직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나 개헌으로 끌어내리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되는 일이고 정말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박근혜 탄핵에서 확인됐듯이 여당조차 탄핵 등에 저항할 수 없는 극적인 정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석 이상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탄핵이나 개헌을 바로 지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적어도 조국 혁신당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충분한 의석만 확보하면 됩니다. 오히려 200석이라는 민주당이 말한 적도 없는 목표치를 기준으로 승패를 판단하면 이득을 보는 건 참패한 여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200석 이야기는 국힘이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류군 시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몇몇 이상하고 나쁜 자들이 당선된 것, 반드시 당선되어야 할 후보들이 낙선한 것, 지역주의와 가짜보수, 무식과 맹목의 손가락들 결집을 확인한 것을 제외한다면 범민주 진영 의석수로는 실질적으로 역대 최고 성적이 아닌가요? 애초에 야당 200석 프레임은 저쪽에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공연한 공포와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낚시였습니다. 이 파렴치하고 편파적인 환경에서 200석은커녕 내심 과반을 걱정하고 있었던 게 현실 아니었던가요? 방송사 출구조사가 워낙 압승 예상 일색이어서 잠시 눈높이가 하늘을 찔렀습니다만 그래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만 범민주 진영은 압승한 게 맞고 저들은 참패한 게 맞습니다. 실망이라니요. 저들은 명분과 동력을 잃었고 이제 아기다툼 같은 내분과 권력 싸움의 자멸 드라마를 보여줄 일만 남았습니다. 기고만장과 아전인수의 인지 부조와 양태를 더 이상 고수할 힘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식물 대통령의 실제를 확인한 일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눈높이가 상승하는 바람에 지금 공연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분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긴 것 맞습니다. 원래 선거라는 게 다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생물이라는 정치가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눈 부릅뜨고 감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좀 더 나가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대권 되찾아야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송혜원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야권 의석이 200석이 남았다면 2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짜릿한 희열이 있었겠지만 200석에서 몇 석 모자라는 것도 괜찮다. 더 나을 수도 있다. 200석이 넘었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 서둘면 안 된다로 나뉘어 벌써부터 시끄러울 거다. 그렇게 되면 경제난에 민생고 등 당장 절박한 문제조차도 탄핵 논쟁에 떠밀려 방치될 것이고 역시나 정치하는 놈들은 이놈이다 저놈이다 다 똑같다는 불신과 혐오만 키울 것이다. 조선일보를 위시한 언론은 민주당 공천에 비명 행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조국 신당에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걷어내고 맨눈으로 보면 그 공천은 민주당이 선명해지는 과정이었고 조국 돌풍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하게 입법으로 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선명하고 강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유능하다는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기 바란다. 조선일보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다. 보수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려는 유인책이었지만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에 반대하면 식물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탄핵될 수도 있다. 몇몇 맹종파 의원들을 빼고는 용산이 여당 의원들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200석에서 몇 석 모자라는 지금의 구도가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거나 미완으로 남은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맞춤형 정치 지형일 수도 있다. 22대 국회가 개혁국회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후 가장 강력한 행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역대 가장 큰 승리를 한 이재명 총사령관의 승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면 윤석열은 잠이 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위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선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후보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단일 야당 사상 최대 의석을 얻었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에 비하면은 조금 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뜻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00석을 넘겼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뜨거운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처에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80억을 줬는데 뭐 했느냐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은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아주 꼭 필요한 개혁 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의지와 기계를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